오디오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지금 스피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선 두 편의 영상들 보시고 이제 이번 세 번째 영상인데 이번 편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앞선 영상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저음과 고음의 원리 같은 것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저음은 업체마다 크로스오버 지점이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1001kHz, 그러니까 이제 초당 1000번 이하의 숫자로 떨리는 소리. 우리 사람의 가청 주파수가 20Hz로부터 시작해서 2만 Hz까지니까 20번 이상 떨리면서 1000번 정도까지 떨리는 소리를 대충 이제 저역에 한다 그러면은 그 이상 1000번 이상에 떨리는 것들은 되게 고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물론 이것은 이제 이렇게 4A로 하게 되면은 그 4개를 다 나누겠죠. 2만 번 언저리가 되는 그건 초고역이 될 거고 뭐 이렇게 4개로 나누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나누게 되는데 저역은 공기 중에서 플러스 음과 마이너스 음이 서로 상쇄되어 사라진다는 특성이 있고, 고역은 직진성을 가지고 뻗어나가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피커를 통에 넣게 되는데 제가 갖고 있던 스피커예요. 이제 지멘스 동축 스피커인데 이게 지금 이제 지멘스 동축 스피커가 많이 이제 유명하죠. 근데 이 스피커 같은 경우는 평판형이에요. 근데 평판형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나무판이 있고 뒷면에 보면 그냥 유닛이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지멘스 동축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있어서 동축이니까 아래를 갈라주긴 하는데, 그러니까 고역과 저역을 나눠주긴 하는데, 만약에 플레인지를 쓴다 그러면은 아예 네트워크 없이 여기에 직결해서 선을 연결하겠죠. 대개 이제 동축 스피커들은 저기 평판형, 이건 이제 평판형 스피커라고 부르는데, 평판형 스피커들은 이제 대부분 이렇게 동축이라든지 또 조금 흘려볼게요. 동축이라든지 또는 이제 플레인지성 스피커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잠시만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써놓은 것들 좀 메모를 한 걸 좀 보려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된 것도 있어요. 평판형 스피커인데 위쪽에는 고역을 낼 수 있게 따로 분리를 했고요. 그리고 저역이 이렇게 해서 2A로 되어 있는 평판형 스피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보통의 평판형이라고 그러면 플레인지나 동축형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쪽에서 나오는 마이너스 소리하고 이쪽에서 나오는 플러스 소리가 차단되기 때문에 플러스 소리 위주로 듣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벽을 타고 부딪혀서 나오는 소리는 뒤쪽에서 나오는 마이너스 소리는 벽에 맞고 튕기면서 위상 전환이 돼서 플러스 소리로 돼서 앞쪽으로 흘러가요.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통 울림 자체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래 위로 딱 차단시켜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소리만 가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형태가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집을 짓는데 이쪽 방에 이렇게 이쪽이 A라는 방, 이쪽이 B라는 방, 두 개의 방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B라는 방에서 청출을 하면서 여기 A라는 방 이쪽에 이제 스피커 유닛이 들어가는 형태로 아예 그냥 집을 가지고 스피커를 쓰는 형태도 있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우리 평판형이라고 부르는 형태이고, 평판형은 이제 저음부가 앞뒤로 차단됨으로써 소리가 좀 선명하게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울림이 없기 때문에 아주 담백한 소리가 나죠. 그래서 고수분들이 이렇게 평판형을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을 만큼 소리 다 들었고 이제는 심플하면서 정말 이렇게 과장이 없는 담백한 소리를 듣고 싶다, 이런 고수분들이 이제 평판형을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소리가 공기 중에서 사라지는 소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해서 여기 사라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있으면 여기도 사라지고 여기도 사라지고, 여기서 공기 중에서 이제 저역들이 만나서 사라지기 때문에 저역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효율이 낮아요. 이제 효율이 높으려면 통을 막아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래서 이제 밀폐형 스피커인데, 밀폐형 스피커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AR 스피커들이 밀폐형이죠. 밀폐형 스피커는 원래 이제 밀폐형 스피커보다는 오픈형 스피커들이 더 초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설명할까? 이게 이제 오픈형인데, 오픈형 스피커들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통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길이 있어가지고 일로 소리가 나오는 형태고요. 밀폐형은 아예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솜으로 꽉 채우는 게 이제 AR 스피커죠. 밀폐형이라 그래서 솜을 꽉 채우는, 다 꽉 채울 필요는 없고 이제 채우는 경우도 있고 덜 채우는 경우도 있는 건데,
이 AR 스피커는 그 당시에 특허를 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특허를 냈는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기존의 방식으로는 통의 울림을 활용을 해서 소리를 내야지 제대로 소리가 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AR사에서는 아예 그냥 울림 자체를 없애고 유닛의 울림을 고스란히 그냥 그러니까 통의 울림은 절제를 하되 유닛의 울림 자체만으로 소리를 앞으로 내주는 형태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음이 아까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여기 맞고 튕겨서 나오는 음일로 나오고 여기 음이 나오고 합쳐지면서요 소리가 두 개의 소리가 시차가 있겠죠. 그게 이제 약간의 벙벙거리는 느낌도 나고 또 풍성한 느낌도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밀폐형으로 하게 되면 단단한 저역이 나죠. 그래서 이제 AR 스피커를 보시면 굉장히 두꺼워요. 이 스피커가 이 통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절제된 진동을 절제해서 소리를 내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오픈형 스피커들은 이렇게 두꺼운 그 통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AR 스피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단단한 저역의 맛에 이제 감동을 받으시는 거고 울림이 적은데도 그 소리가 굉장히 멋스럽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상당수의 분들은 답답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이제 AR 스피커 소리가 좀 답답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게 이제 밀폐형이 아니고 오픈형입니다. 근데 오픈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너무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이런 형태들도 있고. 근데 이제 일단은 이건 베이스 반사형이라고 제 이름을 붙여봤는데 이 뒤쪽에서 나오는 소리가 벽에 맞고 플러스로 밖에서 일로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리끼리 있죠. 소리 나가는 터널이 이렇게 있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통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또 앞뒤 공간이 얼마나 되느냐,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요. 변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다 이제 트위터가 또 붙겠죠. 그래서 2Way로 만들거나 3Way로 만들거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스피커는 사실 이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소리 그 형태이고요. 현대적인 하이파이 스피커들은 이걸로 거의 통일이 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다 실험적인 형태들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요 근래에는 거의 이걸로 통일된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효율도 높고, 물론 이 베이스가 나오는 길은 여기로 트지 않고 뒤로 트는 경우도 있고요, 위로 내는 경우도 있고, 뭐 길을 내는 방식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쨌든 이게 가장 효율도 높고 소리도 울림도 적당히 활용하고 담백한 소리도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오픈형 스피커들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서 여기는 보면 마이너스 소리는 통에 갇혀 있죠. 근데 플러스 소리는 이리로 나오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소리 자체를, 베이스 소리를 직접 앞으로 뽑지 않고 통 울림에 의존해서 뽑는 방식이 되겠죠. 여기를 보면은 두 개로 마이너스 소리도 앞으로 내보내고 플러스 소리도 앞으로 내보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태는 이제 마이너스 소리와 플러스 소리를 합쳐서 다시 내보는 형태.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실험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베이스 음이 플러스 마이너스 음이 상쇄되는 효과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는 거죠. 뭐 사례를 보면 이렇게 지금 보면은 두 개의 우퍼가 있는데 두 개의 우퍼가 지금 보면 공중에 떠 있죠. 이렇게 떠서 여기로 소리를 내보내고 여기서 합쳐져서 뒤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게 뭐 그리고 이제 앞쪽으로도 이 소리끼를 통해서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또 여기 보면, 물론 여기는 이제 그 트위터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는 보면 이제 길이 두 개가 합쳐서 요렇게 가운데로 나오고 그것이 이쪽으로 나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다양한 방식으로 베이스의 앞에서 나오는 것, 뒤에서 나오는 음을 합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서 나오는 음이 벽에 부딪히면서 위상 반전이 돼서 그렇게 해서 소리를 내보낸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게 지금 여기에 보는 건 이제 보스 10.2라는 스피커인데, 여기 보면 이제 위쪽으로 소리가 나는 것은 플러스 음으로 해서 이쪽 터널로 빼고, 또 마이너스 소리도 여기에 반사시킨 다음에 튀겨서 플러스 위상 반전 시켜가지고 일로 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실험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 3웨이잖아요. 3웨이 통인데 보면은 베이스 음의 같은 경우에 여기서 나가가지고 요렇게 돌아서 여기로도 나가고 요렇게 이렇게 돌아서 앞으로도 나가고.
근데 많이 꺾이면 흔히 소리의 효율이 높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리가 좀 더 커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밀폐형보다도 소리가 오픈형이 당연히 더 크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밀폐 혼합형들의 경우는 이제 그 근데 이런 방식들은요. 여기다가 무슨 흡음재 같은 걸 넣어서 보통 밀폐형들은 흡음재를 꽉 채울 거고요. 이런 오픈형들은 이제 상당량의 흡음재를 넣어가지고 적절하게 조절을 하거든요. 근데 요렇게 많이 꺾일수록 흡음재가 덜 들어가면서 소리가 끝까지 잘 고스란히 살아서 나가도록 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러 번 꺾은 소리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 백로드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소리를 뒤로 해서 이렇게 꺾어가지고 앞으로 내보내는 방식의 스피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JBL로 치면은 이제 올림푸스 같은 것은 그냥 그대로 올림푸스 아폴로 이런 것은 그대로 앞으로 나오는데 하크니스 같은 경우는 백로드 방식으로 돌아서 나오고요. 뭐 탑노이드 윈저톤 같은 것들은 이제 백로드 방식으로 뒤로 돌아서 나오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돌아서 나오는 것들은 소리가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많이 꺾이니까 처음 출발한 소리하고 뒤에 나온 소리하고 그래서 약간 울림이 있게 들려요. 그거를 싫어하실 수도 있고 벙벙거린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또 그 소리가 약간 울림이 있어서 좋다고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다양한 방식으로 그 실험을 했던 시기에 다양하게 나왔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평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꺾인 혼 이런 방식인데 이게 이렇게 때려서 꺾여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들은 뭐 이게 많이 꺾이는 것들은요 공간의 영향을 좀 덜 받아요. 그 안에서 충분히 꺾여가지고 많이 울려가지고 내보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공간의 영향을 좀 덜 받는 특성이 있고 또 낮은 소리들이 저역들이 잘 전달된다는 얘기가 있고 전달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근데 반면에 이제 가격도 상승될 거고 내부 구조가 복잡한 만큼 이제 이게 소리가 많이 꺾여나면서 시차가 발생을 해서 약간 벙벙거린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이거는 뭐 제가 한 게 아니고 해외 사이트에서 제가 보고서 이제 자료를 이 기준들 따서 만든 건데요. 이처럼 스피커 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고역보다는 저역 때문에 스피커 통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역을 얼마나 풍성하게 낼 수 있냐가 상당히 많은 그 스피커 회사들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고역은 직진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고역은 얼마나 그 2만 헤르츠까지 가는 그러니까 우리 가정 주파수는 2만 헤르츠까지 가는 과정에서 뭐 예를 들면은 이게 그 고역이 1초에 10,000번 떨리는 거 아닙니까? 1kHz라고 1만 헤르츠라고 그러면 10,000번을 떨을 때 그것이 그렇게 자잘구레하게 딱 떠는데 그거를 다 표현을 해서 앞으로 소리를 내보내준다. 이게 보통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보면 그 종이 콘지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트위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그 진동을 잘 받아주게 하는 여러 소재들을 하다가 종이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종이들이 이제 막 잘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빈티지 스피커들 보면은 그 종이로 되어 있는 것들이 찢어져 가지고 애를 먹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잘 떨리게 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트위터의 경우는 고역의 경우는 어떻게 진동을 잘 만들어낼 것이냐에 숙제가 있다고 하면 저역의 경우는 어떻게 그 플러스 마이너스 소리 간의 충돌을 막으면서 풍성한 저역을 만들어내느냐 공기를 다 울리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숙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통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정리해 봤고요.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요 이제 저 앞에 있는 저 알텍의 투웨이 스피커인데요. 투웨이 스피커이고 이제 이쪽에 보면 이제 아폴로 스피커가 살짝 이렇게 살짝 보이죠. 아폴로 스피커가 이제 저건 이제 3웨이 스피커인데 투웨이, 3웨이 스피커 간에 유닛의 그 개수 차이가 있어도 여전히 좋은 소리가 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요 질문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스피커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한 거거든요. 다음에는 제가 투웨이 스피커인 알텍의 매그니피선트와 3웨이인
JBL 올림푸스 스피커를 비교해 가면서 실제로 2Way와 3Way 소리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4Way 스피커도 샀어요. 4343B를 샀는데 향후에는 이제 4Way 스피커와 2Way에 대한 비교도 기회가 되는 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스피커에 대한 이야기 3편의 영상으로 다뤄봤는데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